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다락방님, 네, 오늘도 어서오시고요. 네, 우리 레몬트님도 어서오시고요. 마초맨님, 네, 토닥토닥님, 네, 천하무정님도 어서오세요. 네, 천마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네, 여기 장미랑님이랑 꾸러기님, 네, 수익투자님, 어서오시고요. 네. RISE A5N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돈포켓데이님, 네, 다지다지님, 네, 수익투자님도 어서오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자, 네, 하이맨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네. 자, 예. KY림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어서오세요. 자,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그죠? 이제 한 주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 오늘 이제 보시면 뭐 코스피 지수는 이제 그 약간 약세죠, 그죠?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네, 신고가, 그러니까 52주 신고가죠? 갱신을 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8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보이시나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0.8% 상승해서 네, 딱 801포인트에서 종가 관리를 하면서 끝났어요. 멋지게 잘 올라왔죠, 그죠? 비관론자들한테 속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땅을 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최고점이 700 조금 안 됐거든요. 이 자리가 한 696, 5? 이 정도예요. 700이 안 됐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 800이 넘었어요. 네, 많이 올라왔고 800포인트는 언제 800이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미중 무역 전쟁 터지기 전에 있죠. 네, 그때가 여기 코스닥 지수가 800 정도였어요. 미중 무역 전쟁 처음에 터졌을 때, 그리고 그 2018년도에 판문점 회담이 있었죠. 네.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뭡니까? 네.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있었죠, 그죠? 네, 그때 미국이랑 북한이랑 그 회담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그때쯤이 이제 800포인트 때였는데 2년 만에 거기를 다시 이제 회복을 한 겁니다. 자, 지수는 이제 제법 많이 올라왔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물론 이제 지수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 보면 네, 비관론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락에 대비하라고, 그렇죠? 네, 급락에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다른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눌림목을 활용한 개별주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주식 투자 많이 하셨죠, 그죠? 최근에 그 회원 가입하신 분들 보면 뭐 주식 시작하신 지 3개월, 6개월, 뭐 보름밖에 안 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1년 미만인 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시는데 10년, 20년, 뭐 30년 하신 분들도 꽤 들어오세요. 주식을 뭐 조금 하셨건 오래 하셨건 눌림목이라는 얘기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눌림목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눌림목에 대해서 아는 분도 많고 기법 강의를 들으신 분도 많고 이걸 활용해서 매매를 하신 분도 많지만 제대로 된 활용법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눌림목을 활용해서 대형주가 아니라 개별주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눌림목은 있잖아요. 되게 쉬워요. 이론은 되게 쉬운데 활용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요즘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지적으로 뭐 이렇게 지적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다 그래도 사회생활 다 해보셨고, 그죠? 네, 다 배우신 분들이에요. 학력, 고화를 떠나서,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래도 경제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적 능력은 다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눌림목을 이제 어딘가에서는 기법 강의를 배우셨겠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눌림목을 이해를 못하니까 잘 못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눌림목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거냐면,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의 정의가 뭔지부터 쭉 시작해서 눌림목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끝나는지, 그러니까 눌림목의 일생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네. 눌림목의 일생, 일대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건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간단해요.
눌림목 얘기는 결국에는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기법 강의가 맞아요. 그쵸? 근데 차트를 많이 이제 배우시지만 잘 못 쓰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달달달 외우니까요.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공략하고 막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기법이 이제 자꾸 바뀌고 아마 한 달 뒤에 두 달 뒤엔 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눌림목을 활용하는 개별주 공략법 이거를 이제 준비한 이유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트 얘기죠, 그죠? 네. 정말로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으시면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차트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바로 들어가 보죠. 아, 예, 세도나님도 어서 오세요. 네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보시면 이제 눌림목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눌림목은 말 그대로 그냥 누르는 거예요. 왜 누를까요? 심심해서요?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눌림목은 쉽게 얘기해서 매집입니다.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세력들이 매집하려고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주식을 살 때 주가를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올리면서 매집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눌러서 매집하시겠어요? 당연히 눌러서 싼 가격에 매집을 하려고 하시겠죠. 그죠? 근데 외국인도 이렇게 매집을 주로 하는데 외국인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상향 매집도 합니다. 그거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 건데 외국인들은 이런 데서도 매집을 하지만 눌림목에서도 매집을 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자기들이 매집을 해요. 그래서 우상향 매집이라고도 해요. 이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눌림목은 한마디로 매집이에요. 그러면 이제 눌림목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그려드릴게요. 좀 이따 차트는 좀 이따 보고. 눌림목은 처음에 이제 보통 양봉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상한가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생긴 이제 양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지그시 눌러버립니다. 어디까지 누르냐면 요 지점까지 눌러요. 대개 그래요. 양봉에 나온 그 시초가 있죠? 네. 잠시만요. 여기가 시초가인데 네. 보통 요 정도까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다가 그죠? 다시 한번 들었다가 놓고 보통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시원하게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 눌림목을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이 왜 눌림목을 공략하냐면 주가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크게 급등락을 안 하기 때문에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매수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그래도 이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 나오면요, 차트를 제가 그리긴 했지만 최소한 30%에서 50%짜리 수익은 나와요. 눌림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 성향보다는 스윙 또는 중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눌림목 공략을 많이 하지만 보통은 스윙이나 중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세요. 왜요? 보상이 크거든요. 보상 리워드죠. 네, 보상이 커요. 눌림목 공략을 많이들 선호하시거든요. 편안하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눌림목 공략을 하셔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요. 자,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자, 눌림목이 처음에 나올 때, 자, 지금부터 이제 눌림목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양봉이 탁 튀어나와요. 근데 이 양봉은 그냥 양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양봉이어야 해요. 의미가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가 조용히 흘러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봉이 딱 나오는데 양봉만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뭐예요? 그렇죠.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래가 탁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고 아까 여기 있죠? 요 고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서 대충 앞에 매물대가 있는데 그 정도 매물대에서 한번 걸립니다. 바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눌러요. 세력들이 매집을 어디서 하느냐? 양봉을 뽑을 때도 매집을 하지만 이렇게 지그시 눌러놓고 여기에서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눌림목은 매집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하냐면 들었다 놨다 해요. 왜 그럴까요?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요 평상시에 거래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의미 있는 양봉을 하나 딱 꽂아놓고 특정 매물대를 건드려 놓은 다음에 눌러놓고 들었다 놨다 하면 사람들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잠자고 있는 거 깨운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뭐 하겠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개인들은 뭐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네. 개인들이 물량을 싹 세력들이 물량을 싹 모아갑니다. 매집이죠. 자, 매집을 세력이 이제 완료를 했어요. 네, 세력이 매집을 완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전고점, 눌림목이 여기 고점이죠.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매집이 완료되면 세력이 이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딱 요 지점에서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즉 여기에서 들었다 놨다 거칠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거래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매물대 돌파를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매물대 돌파 시도를 하는 거죠. 자, 매물대를 다 돌파하고 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머릿속에 딱 기억만 하시면 돼요. 매물대 돌파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깐 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직전 고점인 그 매물대를 돌파하고 돌파를 딱 해놓고 나서 아닌 척 하면서 잠깐 쉬어요. 어디에서 쉬겠어요? 전고점이 여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돌파한 다음에 잠깐 쉽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뽑기 시작해요. 자, 그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눌림목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죠? 재료가 있어야 돼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차트만 외우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제 매물대를 돌파시켜 놓고 여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잠깐 대기를 해요. 보통 바로 안 가고 잠깐 쉬거든요. 뭐 하루 이틀 쉬는 것도 있고 한 달, 두 달 쉬는 것도 있어요. 뭐 보름만 쉬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뭐겠어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즉 명분이 있어야죠. 왜 급등하는지 명분이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좋다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주인데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다든가 그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 주가가 얼마나 많이 갈 것인가 그죠? 네. 그 재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눌림목을 다 완성시켜 놓고 급등 상승을 시작한 종목이 얼마나 오를까 이게 궁금하시면 첫 번째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재료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재료의 강약 이게 강한지 약한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 재료가 단기성 재료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매집을 하셨으면 이 재료가 강하다 약하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다 아니다를 먼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어요. 근데 재료가 강할 줄 알았는데 약할 수도 있어요. 약할 줄 알았는데 강할 수도 있어요. 지속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냥 단기로 끝날 수도 있고 단기로 끝날 줄 알았더니 더 갈 수도 있어요. 자, 이 손이 뭘까요? 이게 세 번째 이유겠죠. 이거는 어디에 달렸냐면 여러분들한테 달린 게 아니라 세력한테 달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 관련주라고 치자고요. 세종시 테마주인데 다른 거 하나도 안 가고 그냥 세종시 테마주만 가요. 뭐 바이오주 그냥 다 안 가고 그냥 세종시만 가요 그냥. 그러면 주식시장에 있는 개별주 테마주 하는 그 돈들이 다 어디로 오겠어요? 다 일로 오겠죠. 일로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죠?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재료가 약해도 그냥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종시 테마주인데 이거 말고 뭐 갑자기 수소차 테마주도 가고 5G 테마주도 가고 대선주도 가고 정책주도 가고 뭐 저기 이제 한동안 잊혀졌던 뭐 다른 테마주도 가고 막 가요. 반도체도 가고 삼성전자도 막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그럼 이 테마주가 강하게 갈까요? 약하게 갈까요? 약해지겠죠. 왜요? 돈이 분산되니까. 이런 거를 다 집중적으로 이제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랬죠. 눌림목은 되게 쉬워요.
원리는 되게 쉬운데 왜 활용 못 하시느냐? 차트만 달달달 외우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전문가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였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근데 저도 처음에 달달달 외웠어요. 그때는 달달달 외우면요 돈이 벌렸어요. 지금은 달달달 외우잖아요. 안 벌려요. 왜요? 자꾸 바뀌니까요. 인터넷이 발달되고 뭐 이제 유튜브 같은 이제 네이버 같은 이제 뭐 검색 사이트,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대놓고 이제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그 이후부터는 차트를 외워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맞게 응용하고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법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원리부터 먼저 얘기해드리고, 활용하게끔 만들어드려요. 자, 아무튼,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눌림목을 잘 이제 매물대 돌파해서 상승을 시작해도 많이 가냐 조금 가냐 그거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재료가 강하고 계속해서 그 재료가 끊임없이 계속 제공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장주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후발주 제2의 제3의 후발주들이 계속 나오겠죠. 지금 세종시 관련주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계속 나와요. 처음에 유라테크가 급등했죠.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 오늘 성신양이 우선주가 급등했는데 상한가 갔는데 그게 세종시 관련주거든요. 신신제약 있죠. 바이오 주면서 세종시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추천 안 했지만 그걸 얘기는 했거든요. 바이오 주면서 그거는 세종시라고요. 근데 오늘 세종시 관련주하고 또 뭐가 왔냐면 바이오주 중에서 중소형 제약사들 있죠. 많이 갔거든요. 근데 신신제약이 재료가 2개인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한 거예요, 오늘. 그리고 시간외에서 세종시 관련주들이 또 급등했는데 전혀 다른 종목들이 급등했어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이라는 건 뭐라고요? 매집이죠. 매집.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매물대 소화하고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면 더 얘기해 드릴까요?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상한가 2개, 많아야 3개 나오면 이제 거의 고점 찍고 떨어지죠. 이게요,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금방 과열돼요. 금방 끝나요, 요즘엔. 과열되거든요. 과열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들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용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어 상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 여기에서 세력들이 이걸 만들어요. 이 자리에서 과열됐다고 치면 여기에서 세력들이 가짜 눌림목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랑 똑같이 생긴 눌림목을 만들어서 개인들을 꼬셔요. 가짜 눌림목이에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거래 정말 좋아요. 재료 계속 나와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고점 돌파를 못해요. 거래도 많고 재료가 계속 나오고 뭐 발표가 계속 나오는데 안 가요. 들었다 놨다만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가짜 눌림목을 세력이 판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눌림목의 일생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들으셨죠? 자, 이거는 지우고 오늘은 좀 공부 좀 시켜드리려고요. 네. 자, 보시면 프롬파스트를 볼까요? 아까 서원부터 봅시다. 서원을 보면 눌림목이 뭐냐면 이게 눌림목이에요. 바닥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눌림목 얘기할 때 제가 먼저 양해를 하나 구할게요. 제가 눌림목 이제 기법 강의를 유료 회원들 방송에서 하면 회원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꼭 댓글에다가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나와요. 꼭 한두 명 나오더라고요. 제 방송 듣고 이제 욕을 하실 분들은 참고하신 다음에 욕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배운 눌림목하고 제가 설명하는 눌림목하고 다르다 이거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 그게 무슨 눌림목이냐 막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초짜예요. 초짜.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눌림목 기법 강의 좀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한 6개월
솔직히 1년도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눌림목이 되게 방대해요. 근데 오늘 저녁 방송에서 1시간 동안 할 건데 1시간 동안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특정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눌림목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꼭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배운 그 일부 눌림목 하나만 딱 갖고 와서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잘못되신 거예요. 왜요? 눌림목은 되게 방대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되게 쉬운데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 달라요. 눌림목 모양새가 다 다르다고요. 실은 하나인데 색깔이 다 달라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연못에 보면 비단 잉어 있죠? 비단 잉어 생각하시면 돼요. 딱 보시면 비단 잉어네? 다 이해하시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비단 잉어 색깔이나 무늬가 다 똑같나요? 다 다르죠? 눌림목이 그래요. 딱 보면 눌림목인데 다 색깔이 달라요. 이게 붕어인지 잉어인지 비단 잉어인지 금붕어인지 헷갈린다고요. 근데 실은 다 비단 잉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바닥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수많은 종목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눌림목 기법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에 떠 있으면 제가 뭐하러 눌림목을 강의합니까? 마이크 붙잡고 여러분들 신용미수 쓰시면 안 됩니다. 고점에서 따라 붙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림목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라도 빨리 주식을 사시라고요. 한가하게 시간 때우려고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좀 쉬려고 그랬어요. 어제 방송했으니까. 근데 열었어요. 왜요? 제발 주식 좀 사시라고요. 뭘 사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긴 가짜 눌림목 말고 밑에서 제대로 된 눌림목을 공략하셔야 돼요. 지금 종목들이 여기에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빨리 들어가셔야죠. 자, 서원을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바닥 눌림목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가 눌림목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쵸? 이거 왜 그러냐면 착시현상이에요. 여기랑 거래가 많으니까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만 딱 잘라서 보면 돼요. 자, 여기만 이렇게 확대해서 볼까요? 밑에서 딱 자리 잡아놓고 들었다 놨다 하다가 쭉 끌어올리면서 전고점 매물대 돌파하려고 막 시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 달이죠. 옆으로 돌리는 눌림목 한 번 더 나오고 본격적으로 쏘기 시작한 거예요. 서원이 그때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낙연 테마주 중에. 네. 그리고 나서 이게 1,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4,400원, 즉 4배 올라왔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4배는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눌림목이 이게 다 눌림목이에요. 급등 시켜놓고 나서 나오는 눌림목들이죠. 마지막에 뭐 나온다고요? 가짜 눌림목. 이게 가짜 눌림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과열됐잖아요. 과열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조정이 오죠. 이게 조정인 거예요. 떨어질 때 거리 없이 조용히 떨어져요. 개인들 못 나오게. 그리고 나서 반등도 한번 나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위치. 여기까지 봤습니다. 꼭지 대비 얼마예요? 네,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더 난 걸로 알고 있는데 4,400원인가 4,500원 찍었고 고점이 저점은 2,000원 깼으니까 1,900원인가 1,8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세게 급락을 했죠. 서원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조정을 다 거치고 나면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냐면 서원 관심 갖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가 나와요? 또 눌림목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눌림목 나오는 거예요. 재료가 또 있으니까 이낙연 씨 관련 주거든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갔는데 과열됐어요. 왜요? 바로 전고점이니까요. 그래도 뭐예요? 또 누르는 거야. 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나오면 급등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급등하면 과열이 되겠죠? 과열이 되면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재료가 또 붙으면 다시 눌림목이 또 나와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꾸준하게 반복을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거 말고 프롬퍼스트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어제까지는 유라테크가 그 세종시 대장주였는데 요게 지금 단기과열 종목이 지정이 돼서 오늘은 쉬었어요. 급등 안하고. 그러니까 뒤에 있던 프롬파스트가 제가 요즘에 늘 이렇게 표현하죠. 형님 제가 갈게요. 좀 쉬세요. 그러면서 프롬파스트가 원래 2등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1등 됐어요. 20.78%. 뭐 거의 준상한까지 오죠. 네,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눌림목이에요. 거래가 빵 터져버리니까 여기 별로 안 보실 텐데 이게 눌림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잠깐 투매가 나와서 차트가 약간 무너졌었죠. 네, 잘 보시면 급등하기 전에 잠시만요. 눌림목이 뭐냐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게 눌림목이에요. 쉽게 판독하는 방법은 우리 오늘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위쪽에 있는 캔들 이 주가를 보지 마시고 캔들이죠 이거 여기를 보지 마시고 거래량을 보면 대번 알아요. 아 눌림목이구나. 이런 거 모르셨죠? 맨날 여기만 봤잖아요. 눌림목인지 아닌지 구분하려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봐야 돼요. 들었다 놓을 때 있죠? 들을 때 순간적으로 거래가 나오는데 누를 때 있죠? 거래가 아예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들었다가 놓죠? 그때만 거래가 나오고 아예 없어요. 10% 운봉 나왔죠? 들었다 놨죠? 그 이후로 거래 없죠. 눌림목이에요. 왜 급락했냐?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협박했잖아요. 이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에잇 그러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살짝 무너졌던 거죠. 그때는 뭐 다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세력들이 또 뭐예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은 맨날 빨간색으로 시작하는 거 같죠? 10% 눌림목.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왜 이걸 좋아하냐면 눌림목이 아까 빨간색으로 시작을 했지만 파란색 음봉으로 이렇게 거리 터뜨려서 눌림목을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누가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이게 훨씬 많이 가요. 못되게 할수록 많이 가는 거예요. 딱 찍어 놓고 들었다가 놓고 쭉쭉 가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었죠? 세력이 눌림목을 만들었어요. 잠깐 투매 나오긴 했었지만 다시 쭉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쉬었죠? 왜 쉬었을까요? 직전 고점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매물대 돌파 시도한 거예요. 그러더니 매물대를 돌파를 했죠. 이 양봉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캔들 두 개 있죠? 이게 뭐예요? 쉰 거예요. 매물대 돌파를 완전하게 해놓고 나서 쉰 거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매물대가 여기지 않습니까? 음봉이 있으니까. 선을 그어보면 여기라고요.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쉰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래요? 매물 돌파한 다음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쉰다 그랬죠? 하루나 이틀만 쉬는 게 있고 한 달, 두 달까지 쉬는 것도 있어요. 이게 눌림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눌림목이고 요 부분도 눌림목이에요. 단기 눌림목이겠죠. 사실은 이것도 눌림목이에요. 갖다 붙이면 다 눌림목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해가죠? 딱 재료가 나오니까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재료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료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다른 이제 급등주들이 별로 없고 없어야지 많이 가죠. 돈이 쏠리니까. 요즘에 어때요? 자, 세종시 재료가 약해요, 강해요? 강하죠. 왜요?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것 때문에 요즘에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것 때문에 그거 지금 뭐 세종시 천도설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천도. 네. 수도를 옮기네. 네. 그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계속 네. 언론도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가가 계속 가는 거예요. 제로도 강한 총재에 지속한 거지. 지속 가능한 거죠. 계속 얘기하니까. 오죽하면 시간에서 또 갔어요. 종목이 바뀌어서. 그리고 지금 이렇다 할 테마주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상한가 나온 거 중에 제약주들도 꽤 있지만 크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돈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집을 아무리 잘해도 눌림목을 아무리 잘 공략해서 매집을 잘하면 뭐예요? 잘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절대 차트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해드린 거죠. 그죠? 네. 프롬파스트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수익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잠깐만요. 프롬파스트가 이게 지금 오늘 그 급등했었는데 이게 3,000원부터 위쪽으로 쭉 매집을 했거든요. 3,000원, 3,200원, 뭐 3,500원 이런 식으로 매집을 했는데 수익이 3,000원 기준 잡았을 때 80%까지 났어요. 오늘 좀 팔아드렸죠.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급등할 때 좀 팔아드렸어요. 수익 잘 나고 있죠. 이낙연씨 세종시 개헌수혜주. 원래 처음부터 이낙연 관련주 세종시로 매집을 했던 거예요. 우리 방에 이거 갖고 있는 회원들 많거든요.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조비 볼까요? 이게 눌림목이 다른 게 눌림목이 아니라 이게 눌림목이에요. 박스권이 눌림목이거든요.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박스권 알려드리는데 이게 눌림목입니다. 박스권이죠? 이게 눌림목이라니까요. 근데 자 보세요. 요 빨간색 안을 자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투매 나왔다가 바로 올려놓고 뭐예요? 전고점을 뚫으려고 시도하죠. 거래가 빵 터지면서 직전 고점 즉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근데 매물대 돌파를 해놓고서 바로 갔어요?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쉬었잖아요. 아까 누구랑 차트가 똑같아요? 프롬파스트랑 똑같죠? 뭐 못 느끼세요? 요즘 차트가 거의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조정을 무서워해서 그렇지 차트 거의 똑같습니다. 눈치를 못 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뭔가 또 만들고 있죠. 이게 뭘로 보이세요? 세력이 팔아먹는 거요? 아니요.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사지 마세요. 높이 떠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 맞으시면 많이 아파요. 근데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조비죠. 그 다음에 디지털 조선. 네, 저희 방에서 다 팔았는데 어디가 눌림목이겠어요? 네, 요게 눌림목인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자, 여기서 밑에서 들었다 놨다 했죠? 그죠? 네. 그러다가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어디 정고점이 여기 있죠? 눌림목 상단이죠? 거기서 뭐예요? 매물대 돌파해놓고 잠깐 쉬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직전 그 고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잖아요. 돌파해놓고 뭐예요? 딱 거기서 잠깐 쉬잖아요. 거래 바짝 줄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물대 돌파한다고 힘드니까 잠깐 쉰 거예요. 딱 하루 이틀 쉬고 바로 가버리죠. 저희 방에서 공략해서 수익 많이 났잖아요. 홍종욱 씨 관련주 그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라고. 조정을 걱정해서 6월달에 현금 만들고 주식 다 팔고 이 바닥을 잠깐 떠났던 분들은 지금 후회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제가 6월달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눌림목 타령이었어요. 5월달하고 6월달에 눌림목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발 좀 사야 된다고. 비관론자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국제품 보실래요? 똑같잖아요. 이것도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여기구나. 7월 초에 7월 6일 날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라이브에서 저희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차트가 되게 좋은 차트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었어요. 급등하기 전에 잘 보시면 여기서 샀어요. 추천을 여기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눌림목 끝자락이죠. 이게 왜 눌림목이냐면 아까 눌림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박스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사요 이거예요. 박스권. 저는 박스권을 사실 이렇게 안 긋고 이렇게 봐요. 아 이게 박스권 긋는 것도 요령이 있거든요. 네. 제가 긋는 박스권 요 정도로 긋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박스권 상단이죠. 그러니까 눌림목 마지막 매물대인 거예요.
거기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던 거예요. 딱 사놓고 좀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슬슬 올라오죠? 이게 뭐예요? 아까 저는 박스권을 이렇게 근다 그랬죠? 박스권 상단, 즉 눌림목 상단 매물대를 돌파해 놓고 뭐 했어요? 잠깐 쉰 거예요. 차트가 똑같잖아요. 아까 디지털 조선은 뭐예요? 대선 주고, 프롬파스트는 정책 주고, 국제화품은 그냥 제약 주잖아요. 다 다른데요. 아까 조비는요, 농업 관련주예요. 다 다른데 차트는 똑같잖아요. 왜 빨리 눈치를 못 채시냐 이거예요. 똑같은데 제가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날아가잖아요. 그냥 왜 이렇게 잘 나가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눌림목을 잘 만들어 놓고 나서 올라갈 때 뭘 꼭 체크하셔야 되냐고요? 재료의 강약, 재료의 지속 여부, 시장의 테마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돈이 집중될 수 있는지 그걸 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력이 매집을 세력이 매집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력의 매집을 했냐 안 했냐, 했다면 잘했냐 못했냐, 많이 했냐 적당히 했냐 조금 했냐, 하고 있느냐 다 끝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뭘 보고 아는 줄 아세요?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의 강도를 딱 보면 아 이거 제대로 해놨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눌림목이 원래는요 이거예요. 양봉을 하나 딱 뽑아놓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양봉으로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거의 되게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음봉으로 시작하는 거를 또 좋아할 때가 있어요. 아까 뭐였어요? 프롬파스트였죠. 왜냐면 이 음봉을 딱 때려놓고서 눌림목을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되게 세게 갑니다. 네. 거의 야생마라고 보시면 야생마. 네. 길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야생마 길들이기만 하면 뭐 명마가 된다면서요. 네. 야생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 좋아했어요. 국제화품 같은 차트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했었어요. 뭐 그래서 지금 추천을 했지만 재료도 좋고 그래서 네. 실제로 이거보다는 음봉으로 이렇게 만드는 눌림목을 더 좋아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실력이 좀 쌓이시면 그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이제 국제화품을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간다고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 매집이 잘 돼 있어야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꼭 확인하셔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죠? 눌림목이 잘 완성이 됐는지 만들어졌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체 시장 돌아가는 흐름도 아셔야 되겠죠, 그죠? 네. 국제화품은 이게 이제 패스트 수혜주도 되는데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이게 단기하는 방에서 쳐나간 건데 7월 6일날 나갔어요. 네. 여기에서 패스트 흑사병 저기 중국이랑 몽고에서 이거 돌고 있죠. 근데 지금 오늘은 또 왜 갔냐면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이 거의 이제 맨 끝에 가고 있는 맨 끝에쯤에 급등하는 중소형 제약사들이 급등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제화품인데 오늘 그래서 간 거예요. 뭐 유유제약도 오늘 급등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급등하는 거예요. 추천을 7,700원 정도에서 했었는데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107%까지 수익 났습니다. 보유기간 추천한 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은 주식을 사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다니까요. 눌림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뭐가 어려워요? 바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신양이 우선주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시멘트, 성신양이는 시멘트 회사죠. 성신양이 우는 뭐냐면 세종시 관련주예요. 그쪽에 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쭉 상한가 갔다가 뭐 이렇게 내려왔었죠. 이때가 우선주들이 왜 삼성중공 우선주, 일양약품 우선주 같은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 그때 갔던 거 상한가 치면서 갔던 거거든요. 그때 저희 방에서 공략을 했었어요.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급락하고 나서 옆으로 돌리고 있었죠. 뭐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종시 관련주들이 막 가니까 이 종목이 뭐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거래가 줄어들다가 살짝 늘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진짜로 눌림목 공략을 잘 하시려면 이런 큰 거래량도 분석을 잘 하셔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뭐가 바뀌었네? 눈치를 여기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우리 방 보유 종목이거든요. 네. 평단가가 1,500원 전후니까. 근데 잘 보시면 탁 들었다 놓잖아요. 이거라니까요.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되는 거예요. 성신여행 우선주가 상한가 간 이유가 세종시 후발주자예요. 세종시가 이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앞에 이 매물대가 되게 많은 자리인데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우선주는 가능해요. 왜냐면 유통주식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세력이 맘만 먹으면 금방 매집 끝내고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아까 만들어 놨는데 오늘 좀 팔아드렸거든요. 수익이 42%예요. 내일 오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추가 상승 나오면 수익이 50% 60% 넘어가겠죠. 얼마 안 들고 있었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 망설이시냐고. 대표적인 눌림목이잖아요. 눌림목이 딴 건가요? 들었다가 놓고 누르는 거잖아요. 거래 바짝 말리면서. 이런 자리에서 종목을 추천하면 여러분들 사실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추천하면 개인들 죄송한 말씀인데요. 거의 안 삽니다. 왜 안 사는 줄 아세요? 지금이야 급등했으니까 저기서 추천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싶지만 정확하게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추천 나면 안 사요. 왠지 아세요? 거래가 하나도 없거든요. 보이세요? 없잖아요. 여기 이만큼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거래가. 이런 데서 추천하면요 절대 안 사세요. 우리 회원들이 안 산다는 게 아니라 무방 회원분들이 절대 안 사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절대 안 삽니다. 이거 언제 가나 싶어갖고 안 산다니까. 눌림목 끝자락에서는요 거래 씨가 말라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사셔야 되긴 하는데 지금 눌림목 종목들이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는 걸 빨리 눈치를 채시라고 오늘은 이걸 주제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저희 방에 이게 다 지금 저희 방에서 수익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뭐 산지 오래됐나요? 다 최근에 산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가 나온다고요. 이런 종목들 지금 우리 방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우리 회원들이 눈치를 다 챘어요. 다 차트 만들어 놨구나. 거의 대부분 이런 자리였어요. 들었다 놨다 한다고요. 지금 대놓고 들었다 놨다. 저는 장중에 열심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문자반 회원들보다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내요. 왜요? 열심히 설명을 하니까 잘 들어주시고 잘 가져가서 수익을 끝까지 내주시거든요. 매수 매도 사인 똑같이 내도 수익률 차이가 커요. 왜요? 전문가를 믿어주시는 거거든요. 설명을 많이 해드리면 믿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설명이나 기법 강의나 시황 큰 흐름, 이제 종목도 들어가는 동향 쭉 얘기해드리면 공부도 많이 되시지만 그게 수익률에 반영이 되더라 이거죠. 자, 이게 이제 국제화품인데 아까 이제 성신양이 오나 뭐 프롬파스트 보셨죠? 프롬파스트는 잠깐만요. 요거는 시간에서 오늘 장중에 20%까지 급등했는데 시간에서 조금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3%? 이게 지금 오늘 세종시 관련주 우두머리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세종시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순환매 돌 거라고.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프롬파스트는 시간에서 약간 하락으로 끝났지만 시간에 상한가 한 거 보시면 요 중에 세종시 관련주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 종목이에요. 우리 회원들 은근히 많이 샀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산 거. 종목이 뭔지는 안 가르쳐드려요. 왜요? 이런 거 알려드리면 그 다음날 막 시가 10% 20% 급등했는데 막 따라 사시더라고요. 절대 얘기 안 해요. 이제 우리 회원들 아시겠죠, 그죠? 네, 뭔지. 네. 그리고 상한가 간 거 말고도 굉장히 여기서 저기 세종시 관련주들이 또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세종시 관련주 중에 오늘 대장 역할을 했었던 프롬파스트가 시간에서 하락을 했는데 또 다른 여태까지 잘 안 갔던 세종시 후발주자들이 급등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럴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개별주들 특히 테마주들의 패턴이에요. 순환매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다 사놨어요. 힌트를 드리면 아까 성신양이 우선주가 상한가 갔잖아요. 우선주. 그러니까 건설주나 시멘트나 레미콘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했다고. 왜요?
진짜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정책이 아닙니다. 네. 정부랑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내일 다음 주쯤에 진짜 무슨 세종시로 이사 갈 것 같은 분위기 아니세요? 아니 맹렬해요 그냥. 네. 진짜 다음 주쯤에는 그냥 국회랑 다 세종시 이사 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기회를 이제 활용해서 테마주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재료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계속 공급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돈다는 거죠. 자,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수가 막연하게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조정이나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종목을 매집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걸 보여드리잖아요. 솔직히 우리보다 세력이 더 똑똑해요. 세력들은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순환매 돌리고 있는데 개인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정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식을 잘못 배운 거예요. 뭐를요?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 많이 나고 지수가 급락하면 손실 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는 지수가 좀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급등 나오길 바라는 것 같죠? 천만에요. 이런 것도 하나 나오고요. 좀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많이 가거든요.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소리 여기서도 했어요. 좀 눌러줬으면 좋겠다고. 실제로 누르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세력들은 조정을 대비한 게 아니라 급등시키고 있다고.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6월 말부터 세력들이 이제 세력들은 조정을 걱정 안 하고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6월 말에 녹화방송 남겨놨으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저는 말을 안 바꿔요. 설령 제가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고 얘기해요. 녹화방송 하나도 안 지우잖아요. 지우는 거 보셨어요? 안 지워요. 쭉 한번 돌려보세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죠. 뭐예요? 6월달 여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매집을 하셔라. 주식은 매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수익을 많이 실현해야 될 때가 있다. 6월달에는 김여정, 김정은, 특히 김여정이 그랬죠. 북한에서 이제 하도 이제 난리를 좀 이렇게 쳤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좀 증시가 좀 불안했어요. 개인들의 심리가 불안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수익이 좀 덜 나실 거다. 열심히 매집을 하셔라. 지금 매집을 해놓으면 증시가 다시 회복되고 올라갔을 때 그때 수익이 많이 나실 거다. 우리 회원들한테 정말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 많이 했었고 우리 회원들은 6월달에 계속해서 매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매집하세요. 지금은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6월달에 사신 분들은 좀 기다렸어요. 보름이고 2주고 3주고 기다렸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바로 날아가잖아요. 수익도 제가 뭐 5%짜리 10%짜리 이런 뭐 자잘한 수익 얘기합니까? 50% 뭐 100%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저희 방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스윙이라니까요. 이틀짜리 스윙이 카스예요. 이재명 후발주 이틀 만에 38% 수익 났고, 그죠? 네. 국제화품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거 뭐 2주 걸렸어요? 100%짜리 수익 나오잖아요. 프롬파스트 이거는 기존 애들 보유 종목인데 이건 조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도 수익이 80% 이상 나잖아요. 나온다고요. 지금 계속 나온다고요. 후발주자 오스템 이런 거, 그죠? 네. 뭐 수돗물 유충 수혜주 와토스코리아 이런 거 바로바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는 단타 치려고 산 거거든요. 네. 단타 수익이 19%짜리 하루 만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발 막연하게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조정 올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저는 진짜 살짝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지수 급락하면 막 마음 졸이시죠? 저는 지수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수가 살짝 눌러주면요 대장주하고 후발주자하고요 확실하게 눈에 띕니다. 아, 요게 대장이구나.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나와요. 회원들한테 그거 더 사드리는 거예요. 사시라고. 요게 확실히 대장 맞다. 더 사는 거예요. 눌러주면 박수를 치고 매집을 하고 대장주를 가려내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요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흐름에 맞게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뭐 지수가 폭락하면 최소한 뭐 이만큼은 빠질 거예요. 그냥 저리 좀 가라고 하세요, 제발. 왜 옆에 이상한 사람을 세워놓고 자꾸 주식을 하시냐고요. 주변에 지인분들 중에 비관론자들 많으시죠? 제발 저리 좀 가라고 하세요. 네. 절대로 수익이 안 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흐름에 맞게 그때그때 주도주를 공략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대형주가 좋다. 대형주 하시면 돼요. 개별주 테마주가 좋다. 그냥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은 초단기로 하는 게 좋다. 단타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스윙이 유리하다. 수익을 하시면 되고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기법 강의 해드린 게 뭐예요? 눌림목이죠. 눌림목 기법 강의는 언제 해드리는 건지 아세요?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뽑기 전에 제가 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뽑고 있잖아요. 지금 빨리, 진짜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혼자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고요. 아셨죠? 지금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집할 때가 있고 수익을 많이 실현해야 될 때가 있는데 6월달 그 다음에 7월 초까지는요 정말 매집하기 좋은 그런 시즌이었어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에 보름 뒤에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때 종목들이 더 많이 날아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희 방에서 수익 난 것들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데 그 종목들이 매일 바뀌죠. 오늘은 이거 수익 냈어요. 뭐 어제는 이거 수익 냈어요. 계속 바뀌죠. 뭐예요? 종목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수익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자잘자잘한 수익이 아니라 100%짜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회원들이 유라테크를 얼마나 매집을 잘 해놓으셨는데요. 기존 회원들 프롬파스트하고 다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들의 주인공이 빨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9시가 넘었네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으셨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건 청투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중 조절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거는요 그 회원들 투자 성향에 맞게 얘기를 해드려요. 네. 회원분들마다 이제 그 투자 금액도 다 다르고 그쵸? 그리고 투자 성향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익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게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 주소 남겨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네네. 자,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도 여러분들 마감 잘 하시고요. 네, 내일 금요일이죠. 네, 한 주 마감은 일요일에 금요일날 하는 거니까 마감 잘 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급등주들 매집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